이번 영상에서는 부대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특히 전치사 with, 얘를 사용한 부대 상황을 공부할 건데요. 우선 부대 상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부대라는 말은 추가적인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데 부대 효과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원래 목표로 했던 효과 외에 추가적인 다른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대 상황이라는 건 결국 추가적인 상황, 추가적인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 적용이 되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장은 영어나 우리말이나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녀가 앉아 있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요렇게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한 문장으로는 한 가지 동작, 한 가지 상태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언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22강에서 보셨을 거예요. 22강 보고 오시라 했는데 다들 보고 오신 거 맞죠? 자, 그래서 저 두 개의 동작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녀가 앉아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요. 주어 그녀는 겹치잖아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쓴 거고요. 근데도 문장이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동사가 두 개라 그래요. 앉아 있었다, 요것도 동사. 듣고 있었다, 요것도 동사. 우리말도 이렇게 한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 하나를 안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안동사가 뭐라고요? 동사 아닌 거.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식 문법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럽죠. 그녀가 앉아 있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한 문장에 두 가지 동작을 다 표현했어요. 앉아 있다, 음악을 듣는다. 대신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는 동사 형태를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동사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걸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한 문장으로 두 가지 동작이나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기.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대로 저 과정을 복원해 보면 She was sitting, she was listening to music,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요걸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She was sitting, wa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합쳐 본 거예요. 역시 주어 she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썼고요. 문제는 앞에 was, 얘도 동사고 뒤에 was, 얘도 동사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 was를 일단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she was sitting,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listening, 쟤는 그대로 둬도 되나? 점검을 해봤더니 쟤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현재 분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안동사야, 안동사. 그럼 동사가 두 개라는 모순이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부대 상황을 나타낼 때는 분사를 사용을 해요. 혹시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쓰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투부정사가 부대 상황까지 책임지면 해석에 혼동이 생겨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서술하고 묘사하는 기능이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도 부대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원어민들이 인정 안 하고, 원어민들도 다 안 쓸만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되면 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비생산적인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부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안동사 중에 가장 적절한 게 분사밖에 없어서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으시고 부대 상황은 분사를 쓴다,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에서 부대 상황이 대부분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물론 문장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바빴다, 숙제하느라고. 이제 이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말도 역시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제하다라는 부분을 숙제하느라고 이렇게 안동사로 바꿔놓은 거 보이시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빴다, I was busy.
숙제하느라고, 뭐뭐 하느라고,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이네. 부대 상황은 분사로 표현한다 했지? 근데 I was busy doing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was도 동사고 do도 동사,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되겠고 do를 분사 doing 이걸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I was busy doing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be busy ing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부대 상황이라는 건요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댓글 보니까 우리말에도 부대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말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낯설고 이상해 보였을까 그동안.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22강에서 배웠던 부대 상황 표현 방식은 분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분사를 사용해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전치사 with 요거를 사용해서 부대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분사를 사용하든가 전치사 with 얘를 사용하든가. 오늘은 전치사 with 얘를 사용해서 부대 상황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부대 상황이라고 부르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주어와 동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She was dancing. 그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상황을 추가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런 상황을 넣고 싶은 거지. 많이 취하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She was dancing.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경우도 분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전치사 with 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She was dancing with the microphone in her hand. 이렇게요. with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올 거예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온다 했잖아. 그래서 뒤에 명사 microphone 요게 왔어요. 이 어순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우린 이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with 플러스 명사, with 플러스 명사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마이크가 손에 있다. 요 표현만 해주시면 되겠죠. 손에 있다. 그래서 in her hand 이렇게 마이크의 상태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She was dancing.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With a microphone. 마이크를 들고 in her hand. 그녀의 손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with를 사용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내용에다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추가적인 묘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추가적인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일단 왜 하필이면 전치사 with 얘가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데 뽑혔을까?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전치사 with 얘가 동반,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사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을 함께 묘사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즉 두 가지 상황이 동반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거, 이게 부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상황의 의미하고 동반, 함께의 의미를 전인 전치사 with 얘가 참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with 얘가 뽑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물론 사전을 보면 전치사 with의 뜻에 부대 상황의 의미를 별도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with의 본질적인 의미, 동반, 함께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with를 가지고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럼 전치사 with 얘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일단 with 얘는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 뭐가 올까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그지요?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쵸, 명사가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with 얘 다음에는 무조건 일단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어순인 거죠. 자, with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가 기본일 거예요. 그죠? 자, 화면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He stood. 그는 서 있었다. With the book. 자, 일단 이 부분만 해석해 보실게요. 자, with the book. 책과 함께 서 있었다. 책을 가지고 서 있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만일에 책과 함께 서 있었다. 이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려나요? 자, 사전에 나온 것처럼 전치사 with 얘는요, 소지하다, 휴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최루가스의 뜻이 보니까 tear gas 요거네요. 눈물 가스, 눈물가스. 이름 잘 지었네. 터지면 눈물 나지요. 자, 근데 사실 이 소지, 휴대의 뜻도 원래 의미인 동반에서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with Tom, 탐과 함께, with the gun, 총과 함께. 즉 총이랑 함께 있다는 말인데 물건이랑 함께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의미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1번, 2번 뜻, 즉 중심 뜻에서 파생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심 뜻과 관련지어서 확 엮어버리는 시도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약간 억지스러울지라도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세분화된 뜻 30개가 넘는데 이거를 일일이 외우는 건 정말 가성비 꽝이거든요. 게다가 사전마다 저 세분화된 내용이 또 다 달라요. 네이버 사전을 보시면 옥스포드, YBN, 동아, 슈프림, 교학사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마다 with에 관한 설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해진 원칙이 없단 말이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치사나 조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웬만하면 중심 의미랑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의미를 가지고 다른 뜻들도 같이 엮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런 개별 전치사의 의미들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전치사를 우리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석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젠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셨으니까 개별 전치사의 중요한 용법이 나오면 꼭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하나씩 익혀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 문장 He stood with the book. 그는 서 있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저기다 살짝 추가 좀 해볼게요. He stood with the book in his hand. 자, 이제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그는 서 있었다. with the book. 책을 가지고. 근데 in his hand. 손 안에 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with 부대 상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는 서 있었다. 한 가지 상황. 손에 책이 있는 상태로 또 한 가지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는 거, 이게 부대 상황인 거지 뭐. 간단하죠? 전치사 with 얘를 사용한다는 거. with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당연한 어순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 간단하게 써주면 된다는 거.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책을 손에 들고 있지 발로 들고 있냐? 이런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He stood with the book on his head. 이건 어떠세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 on his head, 머리 위에 가지고 있대. 요런 그림일 거야. 그죠? 카페에 제가 문제를 내죠. 빵점 맞은 분들은 복도에 나가세요. 그리고 책 머리에 올려놓고 서 계세요. 책 떨어지면 그 다음 벌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 벌이 뭐냐고요? 자, he stood with the book in his mouth. 요거지 뭐. 직역하면 입 속에 책이 있는 상태로 이런 뜻이잖아요. 의역하면 입으로 책을 물고 이런 뜻이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으로 책을 물고 벌을 서는 거야. 턱이 얼마나 아플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with 전치사 쓰고 당연히 그 뒤에 명사 a book 쓰시면 됩니다. 책을 가지고, 책과 함께. 근데 그 책이 in his mouth, 입속에 있다고, 즉 입에 물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또 보실게요. Don't speak, 말하지 마라. With your mouth, 입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말하지 마라, 입으로 말하지 마라. 아니, 입으로 말 안 하면 뭐 엉덩이로 말하나? 그죠? 저 문장 보시다시피 이상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제가 한 단어만 더 붙여볼게요.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전치사 with. 그 다음엔 당연히 명사 mouth. 그 다음에 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full. 이 단어를 썼어요. 자, 너의 입이 full한 상태. 즉 너의 입이 뭔가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입에 음식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말하지 마라 이거죠. Don't speak, 말하지 마라. with your mouth, 입을 가지고. 근데 어떤 입이요? 꽉 찬 입이요. 뭔가 꽉 차 있는 입이요. 그런 입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즉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I slept, 나는 잤다. with the window,
창문과 함께 잤다. 이상하지요? 그죠? 그래서 뒤에 한 단어 더 추가시켜놨습니다. open. 창문이 오픈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때 open은요, 열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I slept. 나는 잤다. with the window. 창문을 open. 열어둔 상태로 잤다. 창문이 열린 상태로 잤다. 이런 뜻인 거죠. 이제는 제대로 문법적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8강에서 목적 보호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목적 보호가 뭐였더라? 말 그대로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요걸 목적 보호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I think I'm a thief. 이 문장을 보시면 I, 나는 think, 생각합니다. 뭘? him, 그를 목적어죠. a thief, 뭐라고 생각해요? 도둑이라고 생각한다. 주어는 I, 동사는 think, 목적어는 him. 그럼 a thief, 얘는 뭐냐 이거지. 도둑인데 누가 도둑이에요? 주어 I, 얘가 도둑일까? 목적어 him, 얘가 도둑일까? 그쵸? 그놈이 도둑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목적어 him, 얘가 도둑인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서술을 하는 거, 요걸 목적 보호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I want to go. 이 문장에서도 I, 나는 want, 원한다. you, 너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너를 원한다가 아니고 너에게 원한다. to go, 가기를. 자,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는 I, 동사는 want, 목적어는 너에게. 그랬으니까 you, 요게 되겠죠. 그럼 to go, 얘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간다 이 말인데 누가 가요? 주어 I가 가나요? 목적어 you가 가나요? 그쵸? 목적어 you, 얘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요걸 목적 보호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전치사 38강에서 처음 공부할 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온 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ith he가 맞을까요? with him, 요게 맞을까요? 맞는 걸 골라라 했을 때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불렀으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그죠? 주격, 목적격 잘 모르시는 분들 동사편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대명사편 영상을 만들 건데 그때 나올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럼 결국 어쨌든 with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결국 with 다음에는 목적어가 온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근데 저기 나온 with 다음에 온 명사, 쟤도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목적 보호다 이렇게 불렀고, 목적 보호는 당연히 목적어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치사구에 있는 저 목적어를 설명하는 저놈, 저거를 목적 보호라고 정의하질 않아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목적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맞거든요. 어쨌든 목적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영문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저걸 유사 목적 보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목적 보호 비슷하다, 목적 보호 비끄무리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자, with 전치사, a book 목적어, in his hand 그 목적어가 어디 있느냐?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책이 있는데 손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with 다음에 온 명사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어구, 이렇게 길게 부르고 있어요. 너무 길고 읽다가 보면은 뭔 소리인지 알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끼리입니다.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 다음에 와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목적 보호라고 부르고 싶지만 영문법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유사 목적 보호라고 부르자. 즉 목적어 of 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전치사 with 얘를 이용한 부대 상황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전치사 with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with는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목적어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겠죠.
그리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유사 목적 보호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걸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를 설명하는 말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에서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with, 얘가 있다. 근데 with는 전치사다.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올 거다.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이 명사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결국 with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가 성립하고 여기에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목적 보호가 추가되면 with 목적어 목적 보호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조예요. 물론 저 뒤에 있는 저 목적 보호는 유사 목적 보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화면에 쓰는 문장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했던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 비슷한 걸 해보는 거예요. Please have a seat.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Please have a seat. 자, 앉아보세요 이런 뜻이죠. With your left hand on your head. With your left hand on your head. 앉아보세요. 어떤 상태로 앉아보세요. With your left hand. 여러분들의 왼쪽 손을 on your head. 어디에 올리란 얘기예요? 머리 위에 올리고 앉아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Please watch the screen. 자, 스크린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Please watch the screen. 화면을 보세요. With your finger.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를 with your finger.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를 in your nose. 코 속에 넣고 화면을 보세요. 자, 흉측하지요. 그죠? 자, 시킨 대로 다 따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watch the screen. 화면을 보세요. With your finger. 당신의 손가락을 in your nose. 코에 넣고, 코 속에 넣고. 자, 한 문장 더 해볼게요. Please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 보세요. Please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 보세요. With your mouth. 당신의 입을 open, 열린 상태로, 당신의 입이 열린 상태로, 그러니까 눈 감고 입을 벌리고 계셔 보세요. 자, 요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부대 상황이에요. 전치사 with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로, 자, have a seat, 앉으세요. With your left hand, 왼쪽 손을 on your head, 머리에 올린 상태로. Watch the screen, 스크린을 보세요. With your finger,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를 in your nose, 코 속에 넣은 상태로. Please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 보세요. With your mouth, 여러분들의 입을 open, 벌린 상태로. 요게 오늘 배우신 with를 활용한 부대 상황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부대 상황 표현법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분사를 사용합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느라고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with를 사용한 부대 상황이죠. 어떤 상태로. with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 보호,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때 목적 보호라는 거는 우리끼리 말하는 유사 목적 보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with 부대 상황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저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따질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걸 막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언제는 ing가 오고 언제는 pp가 오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외울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접속사로 넘어갈 겁니다. 원래는 전치사의 개념 확립이 우리 필수 영문법의 목표였어요. 근데 전치사 기본 개념이 확립됐으니까 개별 전치사는 앞으로 모든 예문이나 독해 강의, 영어 회화 강의에서 각각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전치사에 대한 내용을 안 배워서 제가 안 했다 그랬죠? 자, 이제는 중요한 전치사의 개별적 의미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그때그때 익히시면 됩니다. 접두사, 전미사, 전치사,
조동사 얘네들은요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정말 완전 시간 낭비에 효과도 없어요. 한꺼번에 하시려는 욕심 제발 버리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부대 상황에 쓰이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